첫 번째 비는 한명회의 딸 한씨로 성종이 사저에 있을 때 혼인하였고 성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지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후사 없이 요절하니 공의 왕후입니다. 그때 당시 연산군 생모 폐비 윤씨는 이미 성종의 후궁이 되어 궁에 들어와 지내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평소에 생활 자세가 검소했고 언행이 신중했으며 매사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새로운 왕비의 간택 없이 2년여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러한 폐비 윤씨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던 성종의 할머니 자성대비 등은 폐비 윤씨를 새로운 왕비로 삼을 것을 마음먹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폐비 윤씨는 연산군을 잉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비로 책봉되어 3개월여가 지나갈 때 폐비 윤씨는 연산군을 출산했는데요.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폐출되고 2년여가 지나갈 때 성종은 세 번째 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세 번째 비 역시 숙이였고 성 또한 폐비 윤씨와 같은 윤씨였습니다. 성종의 묘지문에는 이 세 왕비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잠재에 계실 때 한 명의 따님과 혼인하셨고 즉위하자 바로 봉하였는데 부사가 없이 훈서하였으므로 시호를 공해라 하였고 이어 숙이 윤씨를 올려서 비로 삼으니 바로 판봉상시사 윤기견의 따님으로 금상전하를 탄생하셨다. 또 숙이 윤씨를 올려 비로 삼았으니 바로 영동용 부사 윤호의 따님이다. 일남을 탄생하였으니 이역으로 진성대군에 봉하였다. 연산군이 즉위하고 3개월여가 지나갈 때 연산군은 바로 이 성종의 묘지문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묘지문을 읽어가던 연산군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승정원에 묻습니다. 이른바 판봉상시사 윤기견은 누구인가? 혹시 영동용 윤호를 기견이라고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윤기견은 폐비 윤씨의 아버지인데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왕이 비로소 윤씨가 죄로 폐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묘지문 기록에서 금상전하를 낳으셨다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금상전하는 곧 연산군을 가리키는데요. 자신을 낳았다 하니 바로 이 부분이 연산군이 진성대군의 생모 정현왕후를 자신의 생모인 줄 알고 자랐다 하고 추단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연산군이 자신의 아버지인 성종의 비가 몇이었다는 것과 각각 그들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금성전하를 낳으셨다고 하니 두 번째에 기록된 숙이 윤씨가 자신의 생모인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바로 이어 기록된 또 다른 숙이 윤씨가 진성대군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 숙이 윤씨가 바로 세 번째 비인 정현왕후였다는 것도 모를 까닭이 없었습니다. 생모 윤씨가 폐출될 때 연산군은 생후 2년 7개월여를 지나갈 때였는데요. 당시 3세가 되어갈 때이니 생모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 후 3년여가 지나 연산군이 6세가 되어갈 때 성종은 중전 폐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에 폐비 윤씨를 사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폐비 윤씨를 사사한 일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은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 폐비 윤씨가 사사된 일을 모두 알리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인이라 하면 폐비 윤씨가 사사된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중전이었던 윤씨가 폐출됨에 그 까닭을 알지 못했던 조정 신하들은 연일 상소를 올려 그 일이 잘못되었음을 간했는데요. 그의 성종은 조정 대신들과 성제들 그리고 이를 기록한 사관들 모두를 선정전에 모이게 그 까닭을 설명합니다. 성종의 나이 22세이고 폐비 윤씨의 나이 24세일 때입니다. 성종의 친모인 소해왕후 인수대비와 성종의 할머니 정희왕후 자성대비의 영향력이 건재하고 있는 때였는데요. 경들은 내가 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일을 가볍게 처리했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왕비를 폐하는 일임에 내가 어찌 경솔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이전에는 참소하는 말만 듣고 왕비를 폐하는 도 있었지만 내가 어찌 그랬겠는가. 이제 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줄곧 그 화가 주상에게 이를까 하여 언제나 마음 놓지 못해 가슴에 통증이 생기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으니 이는 대비께서도 패비한 일로 마음을 놓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성종이 말한 대비는 친모인 인수대비인데요. 언행이 불안정했던 윤씨로 인해서 그 화가 아들인 성종에게 이를까 하여 언제나 노심초사해 가슴앓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패비하였으니 그러한 걱정거리가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성종의 말은 이어집니다. 2년 전에는 윤씨가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여 곶감과 비상을 한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곧 나에게 먹이고자 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 남자를 불임으로 만드는 방법, 반신불수가 되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방술 등이 적힌 작은 수첩을 상자 안에 감춰두고 있었는데 그것도 발각되어 지금 모두 대비께서 가지고 계신다. 또 엄씨와 정씨가 모의하여 윤씨를 해치고자 한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 권씨가 거처하는 곳에 던져놓았으니 그것은 윤씨가 엄씨와 정씨를 모함하여 해치고자 한 것이었다. 2년 전이면 연산군을 출산하고 7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더군다나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연산군의 동생인 아들을 다시 출산한 때였습니다. 엄씨와 정씨는 성종의 후궁으로 갑사사화 때 연산군의 광기설인 매질로 죽임을 당하게 된 여인들인데요. 권씨는 덕종, 성종의 아버지인 의경세자의 후궁으로 당시 후궁들의 질서를 다잡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비 윤씨가 연산군을 출산하고 4개월여가 지나갈 때 엄수기와 정수경이 윤씨와 연산군을 모함하여 해치고자 한다는 뜻으로 그를 허위로 만들어 윤씨의 시중을 드는 여종인 사무리를 시켜 권씨의 집에 던져놓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또한 패비 윤씨가 감추어 놓고 항상 자신만 열어보고 하는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패비 윤씨가 세수하는 틈을 타 성종이 그것을 열어보게 되었고 그 안에 비상과 곶감이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때 사무리를 신문해 대강의 일은 알아내게 되었지만 사무리가 끝내 구체적인 일은 입을 다물게 되어 마침내 사무리는 교행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패비 윤씨가 사사되고 난 후에 패비 윤씨의 생모인 신씨와 세 아들은 각각 유배당하게 되는데요. 일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그때 당시에도 성종은 윤씨를 패출하거나 비누로 강등하고자 했지만 온자를 낳은 생모임에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이를 매듭짓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오고 있던 터였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 있는 왕과 왕비라 해서 언제나 형식과 예의를 갖춰 대하를 주고받았던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왕과 왕비의 성품에 따라 각기 남녀의 본성으로 돌아가 서로 감정 섞인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은 우리의 일상과 같은 것이기만 했습니다. 성종의 말은 계속됩니다. 언제나 나를 볼 때면 온화한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고 때로는 내 발자국을 찾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무꾼의 아내라 하더라도 그 지아비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물며 왕비임에도 임금에게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거짓 내용의 편지를 써서 친정에 보내기도 했는데 주상이 나의 뺨을 때리니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 집에서 남은 생을 편히 살겠다고 했고 내가 우연히 그 내용을 보게 되어 그러면 잘못을 뉘우치기를 기다려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다고 하니 윤씨가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맹세해 내가 그것을 믿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으니 그때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내가 아침에 정사를 논할 때는 왕비가 먼저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내가 들어온 다음에야 일어나니 그러한 행동이 부인이 해야 할 도리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이 생겨나지 않겠지만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난을 만들어낼 것이니 경들 중에는 오래 살아서 그런 일을 목격하게 될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왕비가 되기 전에 종 이품의 수기가 되어 있던 패비 윤씨는 자성대비나 인수대비 등을 대함에 있어 언제나 공경한 자세를 유지했고
생활이 검소했으며 그런 인품을 좋게 보아오던 두 대비와 성종은 새로이 왕비를 간택하지 않고 윤씨로 하여금 왕비의 자리를 잇게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 윤씨가 왕비가 되어 연산군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성종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이면서 자신 위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다른 후궁들을 해하려고도 했는데요. 사정이 어찌되었든 궁중에서 왕비가 취해야 할 모습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 윤씨가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일어나는 무기력한 모습은 전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는 것이었는데요. 윤씨는 왕비가 되어 연산군의 동생인 아들을 출산하기도 했지만 배출된 후 10여일이 지나지 않아 그 아들은 사망합니다. 윤씨가 사사됨으로 해서 스스로 난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성종의 말대로 아들 연산군은 조선의 허리를 꺾어내고 말았는데요. 성대비 또한 글로써 신하들에게 윤씨를 폐출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왕비를 폐하는 교서에는 대강만을 줬고 그 까닭을 자세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들의 간함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주상의 뜻이 어찌 순간에 생겨났겠는가? 부득이한 일이었다. 만약 주상이 순간의 감정에 치우쳤다면 우리가 나서서 중전을 구했을 것이다. 중전은 주상을 존중하지 않았고 내가 정사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장차 온자가 보위에 오르면 조정에 나설 뜻을 보이기도 했으니 평소에도 시중두는 종이 잘못하기라도 하면 지금은 너를 벌할 수 없지만 장차 일족을 멸할 것이다 고 했으니 그런 마음으로 온자를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지난해에는 주상에게 용려를 하다고 말하기까지 했고 주상의 흔적을 모두 없애겠다고도 했으니 이전에 이미 큰 죄가 있음에도 마음을 고쳐 반성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게 되었다. 온자에게는 가련한 일이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결단한 것은 다시 개선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패비 윤씨와의 불편한 관계가 2, 3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갈등의 골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오기만 한 것인데 특히 성종과 자성대비, 인수대비는 장차 연산군이 자라나 임금이 되었을 때 패비 윤씨가 정사를 좌지우지하면서 나라에 미칠 영향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은 왕비가 되어 온자를 출산해 지위가 확고해진 패비 윤씨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태도를 돌변해 갈등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는가인데요. 숙이었던 윤씨를 왕비로 삼고자 했을 때 성종의 할머니 자성대비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전의 자리가 오래도록 비어있으니 국모를 삼고자 하는데 숙이 윤씨는 주상이 중히 생각하고 내 뜻 또한 윤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윤씨는 평소에 옷차림을 단출하게 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일마다 성실하고 근면했으니 대사를 맡길 만하다. 윤씨는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는 사양하기를 저는 본디 덕이 없고 과부의 집에서 자라나 보고 들은 것이 없어 어른들의 뜻을 저버리고 주상의 성명한 덕에 해를 끼칠 것이 몹시 두렵기만 합니다 하기도 했으니 나는 이 말을 듣고 윤씨가 더욱더 현명하고 어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윤씨의 인품을 훌륭하게 보아 새로이 중전을 간택하지 않고 패비 윤씨를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한 자성대비였는데요. 패비 윤씨가 궁에 들어오고 수년간을 지켜보았을 것이니 자성대비나 인수대비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 것은 아니고 윤씨 또한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있었을 것도 아니었을 일인데요. 그렇다면 왕비가 되어 온자를 출산하기까지 한 윤씨의 행동이 그와 같이 돌변했던 것은 어떤 까닭일까요? 출산한 후에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그 한 원인이었다고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편인 성종에 대한 원망, 정신적인 불안정성, 감정의 기복, 무기력증, 현대의학은 평상시와는 다른 언행의 비정상적인 현상을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분류하여 진단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아 그로 인한 갈등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가기만 했을 일인데요. 패비 윤씨가 산후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성종은 윤씨를 폐한 후에 서인으로 만들어 사가로 내보냈는데요.
그러나 3년여가 지나간데 시간이 흘러서도 상황은 안정되지 않고 신하들 사이에서도 중정 퇴출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대신들을 불러 선정전에 모이게 한 성종이 말합니다. 윤씨의 악한 행동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당초에 마땅히 죄를 주어야 했지만 우선은 참고 뉘우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 후 패비하여 서인으로 삼았지만 그때에도 법대로 처결하지는 않았다. 이제 온자가 점점 자라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안정되지 않으니 지금이야 비록 염려할 것이 없어도 훗날의 근심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경들은 모두 사직을 위한 대책을 말하라. 그의 그 자리에 모인 정창손, 한명회 등의 대신들의 의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니 성종은 좌성지 이세자를 보내 윤씨를 사사하게 합니다. 이세자 또한 훗날 갑자사화 때 이 일로 인해 연산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